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의 창업자 에스티로더인데요. 그녀는 나이 40세가 돼서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설립해 세계 3대 화장품 회사로 키운 탁월한 경영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한 푼도 없었지만 95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녀가 남긴 재산은 현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꿈을 꿀 자신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에스티 본인의 말을 자신이 입증한 위대한 여성입니다. 경영학자들은 미국 화장품 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4명의 여성 경영자로 마담 CJ 워커, 헬레나 루빈스타인, 엘리자베스 아덴, 그리고 에스티 로더를 꼽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중 원탑은 에스티 로더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티는 1906년 뉴욕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부모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 1세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절 동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던 때이기도 합니다. 에스티 아버지는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했다고 하니 생활 수준은 중산층 또는 그 이하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에스티 본인은 자신의 집안이 유럽 명문 귀족 혈통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그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화장품 하면 유럽이라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믿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부고 기사를 쓰면서 이 사실을 명확히 해줬죠. 에스티로더 조상의 그 어떤 사람도 유럽 귀족 혈통은 없고 그녀는 순수한 뉴요커라고 기자는 주장합니다. 에스티로더가 화장품 산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삼촌 때문인데요. 삼촌은 조그만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품질이 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삼촌은 훌륭한 연구 개발자이긴 했지만 판매 능력은 빵점이었던 사람이었죠. 에스티는 삼촌이 만든 미용 제품의 품질에 매료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삼촌 회사로 들어가 판매하는 일을 도맡게 된 것이죠. 그녀의 나이 20살 때 일입니다. 삼촌 회사는 조그만 신생 회사라 많은 돈을 마케팅에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에스티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피부 미용 시연을 하는 영업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현대 마케팅 용어로 말하면 고객 밀착형 영업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친한 친구부터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장원으로 가서 여성들이 머리를 드라이하는 중에 곁에서 피부 관리를 공짜로 해준 것이죠. 어떻습니까? 고객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성이 갸륵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에스티는 약자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티는 이 시절 화장품 영업과 관련된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는 일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티 로더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그녀는 40살에 자기의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20살 때부터 40살까지 삼촌 회사에서의 화장품 영업활동을 제외하고는 에스티가 정확히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기간 중 의류 사업을 하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낳았고 이혼을 했고 같은 남자와 다시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배우가 되겠다고 몇 년을 방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1946년 에스티 로더가 자신의 이름을 건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죠. 회사 이름을 지을 때 프랑스 어감을 주기 위해 에스티의 알파벳 E에 프랑스식 액센트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발음도 에스티가 아니라 에스테라고 불렀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에스티 로더가 프랑스 회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에스티 로더가 유럽 귀족 출신이라는 소문도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었죠. 미용 관련된 산업에서 프랑스 이미지가 갖는 매력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화장품과 같이 이미지를 파는 제품은 신생 회사가 진입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에스티는 창업 초기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가장 고가 제품으로 인식되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화장품 회사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sak스나 니만 마커스와 같은 최고급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했죠. 신생 화장품 회사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급 백화점은 이미 최고급으로 인정받은 화장품만 입점을 시키니까요. 하지만 에스티 로더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사무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을 반복했죠. 어떤 날은 이들 백화점 밖 거리에서 피부관리 시연 행사를 했죠. 그녀는 당시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여성에게 피부관리를 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끈기죠.
아마도 젊은 시절 삼촌 회사에서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체득한 영업 비책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 고급 백화점들이 ST의 열정과 끈기에 감동해 입점을 허락하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에스티 로더는 뉴욕 sak스 백화점에 입점을 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런던과 파리의 고급 백화점에 진출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티는 신생 화장품 브랜드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를 열정과 끈기 그리고 고객 밀착형 피부관리 시연으로 단숨에 풀어낸 것입니다. 자사 화장품이 고급임을 알리는 두 번째 방법이 광고입니다. 그러나 광고 매체 비용도 문제였지만 광고에는 보통 엄청난 몸값에 셀럽이 등장하죠. 화장품은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T가 창업을 했을 당시 헬레나 루빈스타인이나 엘리자베스 아덴과 같은 막강한 화장품 회사들조차도 엄청난 예산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스티 로더는 신생 회사라 이런 경쟁 회사와 필적할 만한 광고비를 쓸 수 없었죠. 적은 마케팅 예산 때문에 광고 대신 공짜 샘플을 잠재 고객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에스티는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일부 생활용품 회사들이 공짜 샘플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화장품 회사가 프리 샘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광고와는 달리 프리 샘플과 같은 프로모션은 자칫 잘못하면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ST의 바로 이 프로모션 행사가 세계 화장품 산업을 뒤집어 놓은 첫 번째 혁신이 됩니다. 사실 ST에게 다른 대안은 없었죠. 그래서 샘플을 제작할 때 완제품 못지않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 고급 화장품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죠. 샘플이라 부르지 않고 선물 상자 또는 기프트백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도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프트백을 주로 부자 여성들이 참가하는 자선단체 행사에 기부를 한 것이죠. 어느 날 뉴욕 sak스 백화점에 수많은 부자 여성들이 몰려들어 에스티 로더 립스틱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날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있었던 자선 행사에서 ST가 립스틱 샘플을 나눠준 것이죠. 기프트백의 효과에 확신을 얻은 ST는 이후 자선단체 기부 이외에도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 잠재 고객에게 직접 기프트백을 우편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ST 로더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장에서 기프트백을 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대다수 화장품 회사들이 쓰는 프로모션 기법이죠. ST가 화장품 산업의 판매 표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ST의 세계 화장품 산업을 뒤집어 놓은 두 번째 혁신은 향수입니다. 1953년 ST는 Youth Dew라는 이름의 향수를 출시하는데요. 미국 회사가 향수를 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히트를 치는데요. 그해 에스티 로더 전체 매출의 80%가 유스듀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스듀 출시를 ST의 혁신 중에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향수는 화장품 회사 사장이라면 누구나 꼭 성공하고 싶은 제품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프랑스의 아성을 넘기가 정말 어려운 제품이라 합니다. 에스티 로더가 그걸 해낸 것이죠. 원래 향수는 손목이나 양쪽 귀 밑에 한 방울씩 뿌리는 제품이죠. ST는 바로 이걸 바꾼 것이죠. ST는 유스듀를 목욕하고 나서 몸에 바르는 향수를 팔았죠. 제품 이름도 향수를 뜻하는 퍼퓸과 함께 목욕하고 몸에 바르는 베스 오일이라고 장명을 했죠. 물론 향수니까 귀 밑에 뿌릴 수도 있죠. 프랑스 향수 전문가가 보면 향수의 기본도 모르는 작태로 보였을 것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고 용량은 더 크게 만들었죠. 몸에 바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를 즐겨라고 마케팅을 했죠. 여러분 천재 아닙니까? ST는 유스들을 통해 약자가 해야 하는 마케팅 전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향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서는 절대 프랑스 향수를 이길 수 없음을 ST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 몸에 바르는 향수, 즉 베스 오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창조한 것이죠. 프랑스 향수와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었죠. 유스듀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할 점이 있는데요. 원래 향수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선물로 사주는 것이었죠. 유스듀는 이것 역시 바꾼 것입니다. 여성 자신이 사는 향수로 마케팅을 한 것이죠.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는요, 강자가 하지 않는 것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유스디를 통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에스티로더는 화장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 탄생한 아주 유명한 신제품이 있습니다. 1982년 에스티는 스포이드가 달린 갈색병에 담겨있는 나이트 리페어 세럼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세럼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나이트 리페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미용 제품은 피부 케어 또는 관리로 팔았는데 에스티는 피부 리페어 또는 개선으로 판 것이죠. 또한 피부는 주로 밤에 재생된다는 연구를 활용해서 나이트 리페어란 용어를 쓴 것도 새로운 시도이죠. 그리고 스포이드가 달린 갈색병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약병으로 사용되던 갈색병은 제품의 주요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에스티는 주장합니다. 이후 에스티 갈색병 세럼은 에스티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갈색병은 에스티의 심볼이 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업계 전문가들은 갈색병 세럼을 에스티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극찬하죠. 에스티에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준 제품이니까요. 저 같은 경영학자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1998년 타임은 20세기 100년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큰 사업가 20인을 선정했는데요. 이 20인 리스트에 포함된 유일한 여성이 바로 에스티 로더였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에스티를 한마디로 영업의 달인, 즉 설득의 달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업이 화장품 산업의 핵심이라고 여겨서인지 에스티는 아주 오랜 동안 판매원 교육을 자신이 직접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판매원 교육을 할 때마다 에스티가 하는 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당장 밖으로 나가라. 에스티로더 제품을 팔지 못한다면 그건 제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기 때문이다 라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이 멘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이 직원 야단치는 것 같은 멘트인가요? 영업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고 설득의 출발점은 너 자신이란 점을 에스티는 강조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